4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4월도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낮 기온이 최대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확실히 어제보단 좀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파이널샷에서 웬 날씨 이야기냐 하실 수 있겠지만요. 이러한 실생활이 사실 주식시장과 크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나들이를 가기 위해서는 옷도 사야 될 테고 화장품도 사야 될 테고 어딘가 근사한 곳에 가기 위해서는 예약도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분야 섹터들이 봄이 왔다고 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지금 숫자가 어느 쪽으로 찍히는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보증권에서는 제약 에스테틱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잘 가기 위해서는 한국에만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내수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인데요. 이게 해외로 가던가 아니면은 해외에서 누군가 와서 우리 시장 안에서 팔아줘야 이게 돈이 됩니다. 화장품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전,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행 관련주 중에 가장 핫했던 기업이 호텔 신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세점을 다들 안 갑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서는 화장품주, 특히나 올리브영과 크게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어 같은 기업들이 특히나 주가 탄력이 좋은 상황인데요. 이제는 올리브영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피부과도 관광 코스 중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미용 시장의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는 인바운드인데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그리고 들어와서 얼마나 돈을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지표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히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국내 피부 미용 시장 규모는 2조 원대인데요. 2024년 외국인들의 지출을 봤을 때 피부과에서만 지출한 금액이 6천억 원이 달했다고 합니다. 2025년 3월에는 보시다시피 79억 원까지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빨간색 바가 이번 해 3월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피부과에 쓴 돈인데 보시다시피 압도적으로 높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도 꽤나 괜찮은 실적을 냈는데 보시다시피 분기별 외국인 피부과 소비 금액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5%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피부과에 쓰는 돈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그냥 SNS를 통해서 나오는 유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숫자로 찍히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돈을 쓸까요? 만나보시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인 환자인데요. 객단가가 55만 원이라고 합니다. 평균 객단가는 54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피부과에서 돈을 쓴다면은 평균적으로는 54만 원에서 55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꽤 많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본인 관광객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1인당 GDP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배 차이인 태국 환자 대비해서도 낮은 편이라고 하고요. 역시나 시장에서 살아나려면 중국인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큰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객단가가 평균 객단가는 220만 원이고요. 이번에는 25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3분기부터는 무비자 정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인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한 번 와서 250만 원씩 쓰는 중국인 관광객도 3분기부터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목을 볼 때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3가지 기업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휴젤, 메디톡스, 그리고 파마 리서치인데요. 이 3개의 기업이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었는데 2025년 들어서 뚝 떨어지면서 지금 시장에서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보증권에서는 버릴 종목이 없는 섹터 플레이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섹터 안에서 이 3가지 기업 어떤 걸 선택해도 괜찮다라는 의미인데요. 먼저 최선호주는 휴젤과 메디톡스입니다. 보톡스와 필러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기업이고요. 파마 리서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만 봤을 때는 1분기 실적 최선호주다라는 이야기 남겼습니다. 종목별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휴젤입니다. 목표가를 46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메디톡스의 목표 주가는 19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휴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난한 1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개 기업 휴젤과 메디톡스, 파마 리서치까지 봤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 퍼의 매력이 가장 높은 것은 휴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 3사의 이 평균 퍼가 27배를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휴젤의 퍼는 24.7배로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보증권에서는 2025년 제약 에스테틱 섹터 안에서 탑 플레이어다라면서 연간 탑픽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23.3%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YOY 기준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8.3%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데 컨센서스보다 상회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의 매출이 꽤나 긍정적입니다. 2025년 연간으로 봤을 때 중국 매출 같은 경우에는 358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미국도 여기에 껴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량 선적 모멘텀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게 잘 풀린다면 전체 매출 비중에서 미국의 매출 비중은 15%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휴젤이 미국을 잡는다면 보시다시피 영업이익률이요 50%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톡스 하나를 10,000원 주고 팔았다면 5,000원이 남는 겁니다. 꽤나 큰 영업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메디톡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의 신호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분기 매출은 31%, 영업이익은 이번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4분기에 이연 선적 물량으로 수출 톡신은 12%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1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59.9%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톡스 관련 기업들은 일단 매출 총이익률 그리고 이익률 자체가 꽤나 괜찮은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탑픽을 유지하겠다라고 교보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실적만 봤을 때는 탑 플레이어인 파마 리서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인바운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매출이 꽤 괜찮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영업이익은 더 좋은데요. 62%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3분기에는 외국인 환자의 피부과 지출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파마 리서치가 최대 수혜주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파마 리서치는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들로부터 바로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수익이 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본인향 리쥬란 시술 수요도 고성장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 언니 재팬 등에서 예약 플랫폼 내 리쥬란이 랭킹 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일본인들이 리쥬란 쪽으로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룸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으로 또 한 번 크게 레벨업이 예상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유럽향 매출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봤을 때는 파마 리서치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일단 이 정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제약 에스테틱 안에서 세 개 기업 어떤 걸 선택해도 좋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앞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